그렇다면은요, 이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본인의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뭐 안 전 대표에게 뭐 조속히 당미래 논의하는 자리 갖자 제안했는데 안 전 의원은 아직 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거는요. 뭐 좀 더 시간을 좀 벌는 근데 측면인가요? 이제 그 저희가 그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은 이 안철수 대표가 이 횡적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.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.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엊그제 귀국하는 것도 측근들 중에서 연초까지는 다 몰랐어요. 심지어 그 비서실장 역할했던 분은 연초까지도 기자들한테 총선까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일정부터 그런 것도 다 그 본인이 그 챙겨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 광주 갔다가 내일 부산 갔다 올 때까지 그 이후에 일정은 정해진 게 없어서 네. 아마도 설 전에는 다녀와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측이 네. 있는 정도죠. 아무리 뭐 빨리 잡아도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야 만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거 주목해 볼 부분은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손학규 대표 만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인데요. 당연히 만나고 상의 드릴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.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사실은 화법이거든요.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여준 전 장관의 멘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. 멘토는 여러 명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네. 상당히 그때 이제 논란이 됐고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때의 화법하고 비슷하거든요. 무슨 이야기냐면 손학규 현 대표를 보기를 원 오브 댐, 네. 그러니까 여러 명 가운데 그냥 한 명 예.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분들이라는 들자 한 글자에 네. 그대로 담겨 있어요. 이걸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음 넓으신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테고요. 그렇지 않으면 좀 머쓱해하거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오전에 현충원을 들렸었고요. 또 오후에는 5.18 민주 광주 묘역을 이제 참배하게 되는데요. 오늘 우선 현충원에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 묘지를 참배했습니다. 뭐 순서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, 김영삼, 이승만 마지막으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순이었습니다. 이 순서 가지고도 뭐 순서의 정치학도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현충원에서 어떤 뭐 동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, 근데 왜 그러면 그 전직 대통령 참배면 김해는 왜 안 가나요? 김해 간다는 이야기 없었죠. 네. 그렇죠? 이렇게 본다면 저 행보에서 만약에 김해가 빠진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사실은 뒤에 다시 또 어떤 그 말이 이어들 수가 있는 건데 네. 그것도 좀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산에 가기 전에 광주부터 들렸다라고 하는 데는 나름의 어떤 의미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이거 뭐 좀 이따 아마 다시 예.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근데 이런 같습니다. 건데 이제 광주에서 그 5.18 민주 묘역에서 던지는 메시지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, 뭐 호남에서 강력한 이제 파이팅을 이제 노리고 있는 대한신당 의원인데 안철수 이제는 구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광주 2번 당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말을 네. 여러 방송에 나가서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제가 그 여쭤봤어요. 도대체 뭘 속았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랬더니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20대 총선 때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호남의 정세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을 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계승자가 될 거라고 네. 기대를 했는데 구회 어떤 대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보여줬던 햇볕 정책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네. 그리고 호남에서는 어떤 상당히 어떤 배신감이 컸다.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. 네.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DJ의 계승자라든지 뭐 호남의 뭐 적장자라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지를 않는다.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던데요. 네.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남 정세에서 호남 민심에서 안철수는 떠났다. 네. 안철수에서 호남이 떠난 거죠. 안철수 전 대표에서 호남 민심은 떠났다.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계속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예. 아직은 좀 더 그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설 민심 특히 이제 호남 광주를 방문하고 난 뒤에 어떤 또 반응이 올지 두고 봐야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그 뭐 박지원 그 전 대표로 상징되는 호남의 이른바 그 이 중진 원로급들과 손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제가 아는 범위에서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호남에도 쉽게 얘기하면 젊은 세대와 신진을 중심으로 개혁 공천을 해서 나름 말하자면 민주당과 한번 일전을 겨루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구기득권층 호남에 네. 을 상대로 뭐 손을 내밀거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구도가 만약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그림이니까.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그 바람이 일면 그때는 이 가운데서
민주당과 이 네. 이른바 지금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자칫하면 절멸의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물론 뭐 그 쌓인 저 구원이랄까 감정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이 대표 본인의 뭐 리더십의 문제도 뭐 있었겠죠. 그러나 네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도가 이제 좀 더 눈앞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화학적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. 저는 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정치인 정치학적으로 간에 보면. 그다음에 네. 정치 세력 간에 뭐 구원과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다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뭐 호남의 민심, 어떤 바닥을 흐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당 호남의 민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뭐 좀 당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. 네. 그 전국 평균이 안철수 전 대표가 몇 퍼센트 나오는데 호감도가 4% 나왔어요. 네. 근데 지역을 봤어요. 광주 전라 지역. 네. 호남에서의 어떤 호감도가 몇 퍼센트 나왔냐면 1%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정확히 4분의 1. 네. 이런 거 가지고는 어떤 그 바닥 저류에서는 아직도 안철수 전 대표에는 어떤 지지 여론이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. 이렇게 근데 정리하면 조금 전에